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점은 거의 일요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근교로 놀러 가시거나 또는 뭐 가볍게 독서라던가 이러한 부분으로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카페 가셔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주요 실적 발표들이 시작이 되는 시즌입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 팔로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와중에 가져온 소식은 소파이 관련한 소식입니다. 소파이를 구매할, 매수할 경우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룬 기사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소파이 매수를 신규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포인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파이는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지난 몇 분기 동안 소파이의 대출량을 보면은 개인 대출이 신규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파이 2021년 6월 IPO 이후에 2023년에 주가만 72%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65%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의 동향입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파이의 성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전히 성장은 이어지고 나가고 있고 소파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최근 분기의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회원수 또한 44%라는 인상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전년도만큼 크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거시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투자자들은 소파이의 재무 수치를 볼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올해 4분기 긍정적인 순이익을 예상을 하면서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정된 기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갭 기준으로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수익성이 소파이와 같은 성장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환경입니다. 은행 산업은 경쟁이 더 이상 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시장이죠. 당좌 예금 계좌 개설, 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개설, 주식 구매 등을 살펴본다면 선택의 폭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웰스파고, 캐피탈원, 찰스 슈왑 등 유명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빈후드라던가 블락과 같은 틈새 핀테크 회사들이 또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소파이는 실제로 은행 지점이 없는 디지털 뱅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으로만 운영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 쉬운 제품 그리고 우수한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오래된 전통 산업에서의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고소득층 인구 통계학적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상황이 좀 더 발전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았고 이는 소파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수익 잠재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두 번째 경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학자금 대출 상한 재개 그리고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파이의 경우 더 많은 차용인들이 대출을 재융자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큰 수익 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학자금 대출이 2023년 현재까지 전체 대출 활동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영진이 무언가 포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첫 6개월 동안 약 67억 달러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도 역시 이러한 대출들이 소파이의 주요 부분을 주도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가 약화될 경우 향후 채무 불이행률 증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 4월에 입지 강화를 위한 캐피탈 모기지 이사를 인수했던 주택 융자 부분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대출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게 되었는데 보다 유리한 경제 환경이 돌아온다면 비즈니스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소파이의 사업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동향 그리고 경쟁 그리고 대출 부분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디지털 뱅킹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파이 아무래도 금요일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장주 위주, 중소형주 위주로 많은 하락폭이 나왔는데요. 약 3.2% 하락한 8불대 초반 8.12불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조금은 걱정 반 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설렘 반으로 기다리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또 힘차게 시작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